네, 드디어 21대 대선이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출정식을 벌였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드디어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돌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판세에 저희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 선거가 과연 공식 선거운동을 개막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았던 지난 4개월, 5개월의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하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은 과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앞으로 21일 꼭 3주 남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21대 대통령을 뽑겠지만요. 현재적인 판세, 추이대로 본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50%를 넘었던 박근혜죠. 51.55%였는데요. 그것을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역대 최고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한번 기억을 제가 되짚어 보면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51.55% 역대 이제 민주화 이후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48.91%로 두 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중에는 노무현 후보가 48.9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이제 이명박이 48.67, 윤석열이 48.56, 김영삼이 41.96이었고, 민주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41.08%로 당시 이제 박근혜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첫 정권 교체였던 김대중 후보가 40.27%로 겨우 정권 교체에 성공했었다는 것을 민주화 이후에 좀 역대 대선을 좀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금 초반 판세 좀 이번 대선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얘기할 게 많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주말을 다 삼켜버렸죠. 네. 주말을 삼켜버린 국민의힘의 막장극이 일요일부로 끝났습니다. 일요일부로 끝났는데 사실상 거의 일주일간을 국민의힘이 뉴스를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보통 이렇게 모든 여론을 주도하게 되면 지지율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제로 새벽에 날치기로 후보를 교체하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당 정치 파괴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그나마 당원들이 이거를 막아서서 김문수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최종적 후보가 됐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막장극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온전한 정당인가? 정말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의 이유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국민들로서는 아무리 뉴스를 잠식한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국민의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의 이 선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선거 첫날,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김문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그런 옷이라든지 현수막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서울과 지방을 좀 다녀왔었는데 서울 도심권, 그러니까 꼭 주요 그 목에만 김문수 후보 측 그 현수막이 있었고 지방은 아예 현수막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이틀째가 되어서야 이제 국민의힘 측 그 선거 홍보물들이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이 정도로 그 한덕수의 난이 국민의힘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어제였죠. 아침에 이제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선거운동원만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 티셔츠, 유니폼이죠. 선거운동복. 네. 선거운동복에 국민의힘 2번만 있고요. 후보 이름이 없었습니다. 기호만 있고. 예, 피켓도 없었습니다. 피켓조차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원 복도 맞춰 있고요. 모자 쓰고
큰 픽에 딱 들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첫 번째 그 관전 포인트가 과연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율을 갱신할 것인가가 최고의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야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좀 제압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만 좀 보시면 최근에 한 115개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취합한 결과가 있어요. 이것을 100%,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그 무당층도 있는데 실제 투표에는 무당층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100% 투표했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무려 56에서 57% 득표하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 나오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 34%, 그리고 기호 4번이죠. 이준석 후보가 7%, 그리고 기타 후보들이 2에서 3%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물론이고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 갱신이 현재 여론조사 추세가 그대로 21일 동안 유지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정사실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지금 뭐 한두 차례 여론조사가 아니라 100개가 넘는 여론조사가 누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50%를 다 훌쩍 넘기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보통 대선 같은 경우는요,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일반적인데 김문수 후보는 유독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낮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준석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이 지금 한독수로 강제적 날치기 후보 교체를 하고 국민의힘 막장 파동, 정당 쿠데타 이거의 최대 수혜자는요. 제가 보기엔 뭐니 해도 이준석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은 낮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5%를 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7%를 넘고 있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TV토론회 등이 있지 않습니까? TV토론회를 보면 지금 사실은 4개 정당 후보가 나와서 하게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찬탄입니다. 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적 피해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과 같지 않은 대사과를 또 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떠밀려서 한 거예요. 본인의 네. 마음이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TV 토론하게 되면 이 계엄과 관련돼서 불법 계엄, 내란과 관련돼서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아스팔트 구구를 향해서는 사실은 나는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나는 이거 동의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시점에 지난 20대 대선을 잠깐 복귀해보면 당시에도 국민의힘 측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가 연일 폭로가 되고 있었고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면에 들어서면서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젊은 층이 국민의힘 층을 지지하면서 간신히 0.73%로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림을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35세인가요? 최연소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라고 하던데, 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지난 20대 대선 이준석 효과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것이 아마도 국민의힘 측의 계산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먹혀들까요? 어떨까요? 저는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90년생 청년 정치이고요. 원래 천하용인해서 그 용이 김용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랑 사실상 그동안 정책 행보를 같이 했다가 총선 때 개혁신당을 안 가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으니까 청년 정치인 내세워서 일단은 청년팔이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만 이것도 정도껏 해야죠.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불법 개혁, 내란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뒤치다꺼리 설거지를 청년한테 맡긴 거예요. 아니 청년 정치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김용태 의원한테 사실상 국민의힘 이번에 대선 관련돼 윤석열로 인한 내란 관련돼서 선거 때 네가 설거지하라고 하는 건데 아니 왜 청년들은 왜 설거지 시켜요? 이거 대단히 못된 심보다. 못된 심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주구장창 한 달 가까이 불렀던 노래가 빅텐트입니다. 빅텐트. 네. 그런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돼버렸죠. 네. 빈텐트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한 게 김용태 의원을 내세워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네. 뭐 한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들 만나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용인 김용태뿐이에요. 네. 김용태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빅텐트의 마지막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역시나 빈텐트가 아니라 빈텐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 남은 거는 뭐 무소속 황교안 후보랑 뭐 단일화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찌 본다면 정광훈 씨를 두면서 가운데 두고 좌교환 우문수 했던 사실상 영혼의 동반자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청년들한테 이거 설거지 시키는 거 말이 됩니까? 요즘 청년도 그러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준석 청년 정치인 앞세워서 재미를 보았던 국민의힘이 이 한덕수에 난 사태 직후에 끝나자마자 김용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간판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좀 재미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이번 그 대선 결과에 한번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운동장을 상당히 넓게 씁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범야권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집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제 광화문 출정식에 보여졌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각 당의 대표들이 그 이재명 후보 출정식에 함께 올라서는 역대 대선에서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없었죠.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과정에 보면 공식 선거가 운동 들어가서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단일화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한 경우는 사실상 보기 드문 부분이고요. 다만 좀 중요한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지난 목요일에 이제 뭐 지지 선언에서 했지만 지금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정의당 지금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나왔죠. 네.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소위 보수 진영 같은 경우 빅텐트는 이제 빈텐트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네. 지금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갔으니까 아마 들어갈 건데 그 전까지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큰 득표,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 판세를 뒤엎을 만한 그런 정도는 좀 아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운동장을 좀 최대한 크게 쓰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뭐 한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어제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조만간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빅 아일랜드 뭐 이렇게 풍경 미국 가서 뭐 사진도 올리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 돌아올 쯤 되면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 운동장을 좀 넓게 쓰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징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도 한번 붙어봤고 이 양반이 좀 해악이 있는 양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연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제 출정식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다. 이런 걸 좀 강조했던 그런 좀 큰 그림을 좀 지금부터 그리고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의 정책 책사였던 교수 한 분이 또 이제 라인업 됐다. 자기가 라인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제껴버렸습니다. 이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번 대선은 7명의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외에 그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이제 이번 선거에서 바꿨었던 그 권영구 후보가 있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있고, 그래서 총 7명의 후보가 있는데, 앞서 여론조사에서 100%로 최대한 환산을 해도 이 기타 후보들이 총 2에서 3% 미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번 대선에 어떤 무슨 지렛대랄지 그런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번 21대 대선의 더 포인트가 아닐까 좀 싶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과연 50%를 상회해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김용태를 앞세웠었던 그 색깔 약간 조작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어느 정도나 먹혀들 수 있을지가 이번 대선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고, 끝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운동장 상당히 좌우로 넓게 쓰고, 진보당부터 지금 홍준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넓게 쓰고 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번 대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근혜 뛰어넘는, 저는 좀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걸 떠나서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윤석열의 불법 개헌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반 정치는 당연하고요. 뒤틀렸고요. 나라가 거의 쑥대밭되지 않았습니까? 헌정 질서가 다 뒤흔들려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세워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불법 개헌 이후에 아스팔트 구호를 비롯해가지고요, 심리적 내정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요, 확실한 동력은요, 다른 것보다도 국민적 지지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이 앞으로의 나갈 길을 방향을 잡을 때요,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그걸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는 맘 같아서는 6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좀 예의주시하는 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과연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두 자릿수를 돌파하느냐, 네. 그리고 두 자릿수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 이게 저는 사실 국민의힘, 넓게 보면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십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되면. 네. 사퇴를 했지만 쌍권 중에 한 명인 권성동 국회의원은 여전히 지금 자리 보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김문수 안 된다고 단식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태세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 아니 진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중국의 병검술 뺨치는 수준이에요. 네. 지금 완전히 태세 전환. 이수정 씨 보세요. 이수정 수원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범죄심리학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친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계를 비롯해서 사퇴하라 압박을 놓고 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게 영악해서요. 이번 선거 지는 선거라는 거 본인도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네, 윤석열 정도 아니면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론을 씌우기 위해서 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축은 있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을 돌파했어.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가 더블 스코어가 아니야.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경쟁 때문에 이 난리 아사리판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비후보 기간 따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찬바람이 부는 상황, 그 시기쯤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편, 보수 진영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년 이맘쯤에 먹힐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 시점으로 이제 대선이 6.3 대선이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여일 후에 어떤 결과 나올지 저희가 함께 20일 동안 더욱더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